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2일 낮 12시 4분입니다.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수업을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어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한 문장을 넣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더라라는 이제 경험을 제가 하면서 어떤 문장이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망했다라고 하죠. 네,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딱 요때 한번 탈출용으로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괜찮은 위력을 발휘할 겁니다. 아마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클로드 코드가 클로드 코드가 됐든 뭐가 됐든 에이전틱 AI가 바이브 코딩한다고 뭔가 무한루프를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해결이 불가능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얘가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정하고 빌드하고 여기에 이제 테스트까지. 그래서 뭐가 됐네 안 됐네 이런 걸 계속해서 그냥 무한정 도는 거예요. 아예 그러다가 빌드가 실패해요. 그러면 쉘이 다운된다든지 응답이 없으니까 멈춘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는 언제까지 가냐? 이 파이썬 코드로 지가 뭔가 도구를 직접 제작을 해버려요.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 진짜 큰일로 이어집니다. 운이 나쁘면 아예 시스템이 손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냐? 뭐 요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다가 가끔 요러기도 합니다. 희망 고문도 해요. 뭐 인제 뭘 진짜 찾은 것 같다는 둥 완벽하다는 둥 근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멍멍이 뻥이죠. 네. 네 거짓말입니다. 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결국에는 인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일 최악의 경우는 이 테스트 과정을 인제 AI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얘가 인제 이걸 도와주지 못하고 실질적인 어떤 사용자 수준의 테스트를 해야 될 때는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딱 벌어지면은 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가 AI를 쓰는 건지 AI가 나를 움직이는 건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바이브 코딩을 하시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뭐 한마디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를 해 가지고 관련 이론을 어느 정도 깨우친 다음에 소위 프롬프트를 개선하시면 돼요. AI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좋은 말을 해 주면 된다. 그런데 자 근본적으로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즉 원인이 뭐냐?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도대체 뭐냐? 별거 없고요. AI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패시브인데 추측으로 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AI는 추측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잔뜩 떠들 수는 없고 네 그거는 뭐 시간이 많이 허력되는 뭐 강의 같은 데서는 할 말이고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답 그러니까 가능성을 따져 가지고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하는 걸 빠르게 내놓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제목에서 이미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성으로 뭔가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인제 가속화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사용자가 지시를 모호하게 했을 때 이 추측이라는 영역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엉뚱한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요렇게 갑니다. 실제 코드를 안 보고 일반론으로 얘가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또 여러 원인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많이 꽉 차 가지고 피로도를 AI가 느끼고 있다든지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추측을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또 틀려져요. 이거 자체가 잘못되면.
그럼 그게 또 새로운 버그를 만들고 또 추측하고 이걸 계속해서 무한루프 돌듯이 반복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 이렇게 하셨으면 됩니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딱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추측하지 말고 코드를 직접 그리고 거기에 인제 부서를 하나 더 넣어서 면밀히 살펴서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뭐라고 그러셔야 되냐면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 보고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AI하고 지금 나하고 사람하고 나 자신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AI한테 지금 내가 뭘 요청했냐면 보고를 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위치가 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급자, 얘는 하급자라는 정체성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면서 얘가 실제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 보고서 문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코드를 직접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상당수의 매우 많은 문제들이 정말 이 한 문장으로 해결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저는 치트키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바이브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 AI가 쪼끔 뭔가 '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일단 바로 첫 번째로 하는 게 추측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은 이 문장 자체를 저기 클로드 MD 같은 데 넣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켜 두시면 좋긴 한데 이때 한 가지 그러면 거꾸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냐면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넣어 버리시면 일단 토큰이라고 하는 놈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최신형 모델이죠. 2026년 5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토큰을 많이 쓴다는 오프스 4.7 같은 모델을 써서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장까지 넣었다. 그러면 토큰이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원인을 정말 잘 찾아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요. 해결을 해 준다. 그럼 오히려 토큰을 덜 쓰게 되겠죠. 그래서 AI가 좀 이상하게 작동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따라해 보십시오. 추측하지 말고 직접 면밀히 살펴서 코드를 살펴서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를 보고해 줘라고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단히 좋은 결과를 신속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장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겠죠? 네, 부탁 좀 드려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